입니까?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 관련 영상 3부로 마지막입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은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을 위축시키고 또 공포 분위기에 빠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적에는 이러한 급작스러운 현상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죠. 그래서 공포에 빠지고 그러한 공포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단 말이죠. 이 결과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코로나 질병, 코비드로 인한 그 감염, 그리고 그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자는 국가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고 또 개인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200개가 넘는 국가를 모두 다 지금 살펴볼 수는 없고 그래도 많이 알려진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웨덴. 작년에 욕 많이 먹었죠. 무슨 뭐 집단 면역 만든다고 거리 두기도 안 하고 해서 욕 많이 먹어서 굉장히 우왕좌왕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거리 두기 안 하고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정상이냐라고 지적하면 할 말이 없지만 마스크 쓰고 싶으면 씁니다. 예, 쓰기 싫으면 안 씁니다. 예, 밖에 나가면 나갑니다. 그거 싫으면 안 해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맨 처음 작년에는 스웨덴의 집단 면역이 실패했다. 그리고 사실 작년 말에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실패했다. 그런데 거리두기 그런 건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했고 작년 한 해에 사망자 수가 늘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왜 그렇게 늘었느냐? 그거에 대한 또 뭐 분석도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웨덴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했을 때 일단 국민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아무리 중대한 질병이지만은 내가 최대한 내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안 쓰고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내가 감염이 됐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나는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국민성, 자기 책임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랑 좀 틀린 게 좀 구조적으로 봤을 적에 스웨덴은 뭐 완전 무상 그 의료보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 수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좀 그 억제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처럼 풀어놨다가는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이걸 풀어놓는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작년만 하더라도 확진됐다 그러면 전부 다 병실 그 뭐 감금은 아니고 격리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스웨덴은 도저히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도 알고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기 책임성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고 일본은 작년에 방역이 엉망이라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뭐 마스크도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서는 뭐 1000조가리 같은 건 나눠주고 그래서 아베 별명이 뭐였습니까? 아베 노 마스크. 그래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감염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코로나 공포가 우리처럼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물론 감염자는 얼마나 많이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얼마나 코로나 검사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처럼 난리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 또 거기 그 이슬람들도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종교적 관습이랄까 습관에 의하면은 신체 접촉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지만은 그 사람들 수염을 굉장히 많이 기르잖아요. 콧수염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세계 최초로 최고로 높았는데 대유행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기별로 좀 조절을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아주 철저히 방역을 하는데도 코로나 유행이 반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은 작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하루 감염자가 50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완전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지만은 뭐 봉쇄 같은 거는 없고, 어떤 상가 이거 그냥 그대로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500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6,000명, 7,000명 발생하는데 필리핀은 인구가 9천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500명, 와, 여기는 대단하다. 아니, 얼마나 검사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은 진짜로 알 수가 없죠. 작년 19년 말서부터 작년 초까지 인구 1,000만인 그 무한을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보면 난리도 아니죠. 근데 중국의 발표나 통계는 우리가 미안하지만 신뢰할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최근에는 무한보다 조금 더 큰 시안, 고대 중국의 수도였죠. 시안을 봉쇄했습니다. 인구 1,300만. 뭐 확진자가 뭐 22명이 나왔대나. 그런데 뭐 봉쇄해 버렸어요. 여러분, 22명 나왔다고 봉쇄하겠어요? 봉쇄할 정도면 뭐 심각한 일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없고, 인도는 초기에 굉장히 심각했죠. 야, 저러다가 인도 몇백만 명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는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 틀리고, 특히 개인 위생, 어떤 특정 국가라고 하더라도 개인 위생, 이게 조심해야죠. 자기가 알아서 개인 위생에 따라서 틀릴 거라고 이제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개인 위생 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이게 개인적으로 더 심하다고 보는데, 이런 말씀드리면은 뭐 유럽 사람들 화낼지 모르지만은 유럽 사람들이 안 씻는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만큼 뭐 매일 씻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아파트 문화가 발달돼 있고 이러니까 매일 씻죠. 그리고 안 씻으면 찜찜하고 뭐 그러잖아요. 유럽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여성들은 이 모발이 길기 때문에 매일 머리 감는데, 우리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안 감으면은 뭐 모자를 쓰고 나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외출을 안 하고 머리 말리기 싫어서 그런 게 있지만은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안 씻고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어떤 씻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거 봐서 개인 위생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스 때 중국에 있던 외국인들 다 도망가고 뭐 감염되고 난리인데 한국 사람들은 계속 남았잖아요. 중국에. 특히 상사 주재원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왜 사스 안 걸리느냐 그랬더니 뭐 김치가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여준다 해가지고 또 한때 또 김치 난리 났었죠. 뭐 그때뿐만 아니라 2002년도 월드컵 때 한국이 4강 하니까 한국 선수들이 왜 이렇게 체력이 좋으냐 그러니까 김치를 먹어서 그렇다 해서 그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왔다가 김치를 사가는 바람에 뭐 무슨 김치가 동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가나 지역, 개인에 따라서 이거는 좀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그 해의 총 사망자가 늘던 줄었던 거기에 코로나 사망자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를 알아볼 수 있는 통계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걸 잘 밝히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감염자라는 거는 검사 숫자하고 정비례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코로나 검사 숫자보다도 최근에 검사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6천 명이 나온다, 7천 명이 나온다, 뭐 4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 하지만은 보통 검사자의 1% 내지 2%는 확진자로 나오죠. 예. 그랬을 적에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을 전수조사하면은 과연 확진자가 몇 명 나올까?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뭐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집단 면역 형성, 1918년 한반도 상황을 보듯이 집단 면역 형성이 최고의 코로나 퇴치 방법이죠. 이제 그거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인 면역에 또는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뭐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신 패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신 패스를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이렇게 이제 길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올린 영상은 백신 패스포트 이거 큰일 난다. 그땐 백신 여권이라는 용어를 썼죠. 큰일 난다 라고 했는데 참 재밌게 백신 패스포트라는 용어는 안 쓰더라고요. 이젠 여기서 포트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백신 패스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백신 패스건 백신 패스포트건 제가 4월 달에 우려했던 백신 패스포트 여건이 시행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면역 확인서는 아니고요. 뭐냐면 접종 확인서죠. 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하죠. 예. 이것도 한국말로 된 거, 국어로 된 것도 한 장 내야 되고 영어로 된 거로 한 장 내야 되는데 영어로 된 거는 또 발급 수수료가 또 비쌉니다.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곳에서 발급해 주지 않고 지정해 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백신 패스포트가 시행되고 있다. 이건 큰일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백신 패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떤 공공장소, 어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백신을 맞으면은 위험한 사람, 어떤 군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과 통행의 자유를 봉쇄당하는 거다. 이건 기본권 침해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임산부. 뭐 상시적으로라서 우리나라에는 30만 명 정도의 임산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아에 백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누가 맞으려고 그러겠어요? 못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백신 접종을 거절하지만은 거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지 말고 음악회도 가지 말고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기저질환자. 이거 심각하죠. 이게 꼭 어떤 종류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하다는 얘기죠. 기저질환. 그래서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하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사람. 이분들은 왜 맞고 싶겠어요? 안 맞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청소년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청소년층에 대한 부작용이, 백신 부작용이 더 심하다. 네.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청소년층 뭐 18세 이하 안 맞으면 뭐 학원도 못 가게 한다 하면서 강제화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백신 패스 자체가. 예. 이거는 기본권 침해인데 결국은 우리의 자유가 상실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또는 코로나 공포가 준 가장 심각한 영향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이제 주장인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이런 사태가 갑자기 발생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 무형 유형의 이득을 보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난 초서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 주도권을 누가 장악했느냐, 의료계가 장악한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은 뭐 좀 그렇게 감흥을 주지 않지만은 한때는 질병청, 질병관리본부장의 입만 쳐다보는 거죠. 예.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뒤에서 그 의료계, 그걸 주도하는 의료계를 권력이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단 말이죠. 서로 이제 교차로 강화시키는 거죠. 예,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집회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렇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한 2년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의료계도 스스로 지쳐가는 거예요. 뭐 질병관리청이 지쳐가는 게 아니라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도 지쳐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검사를 가장 빈번히 받는 분들이 의료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또 병원에 있는 관리직 직원들 빈번히 받아요. 여러분 빈번히 받으면 받을수록 확진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와도 보면은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의 확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코로나 방역하고 관련이 있던 없던 그냥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가 지친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고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확진 판정을 막 받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코로나를 안 걸리려면은 오히려 코로나 검사하지 말아라. 몸 찌부둥하면 집에 가서 쉬어라. 의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도 이제 지친 겁니다. 뭐 주도권 장악이고 뭐간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코로나 막 퍼질 적에 의사들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제 가까운 사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는 밖에 나갔다 오면요, 옷을 벗어가지고 세탁기에다 무조건 다 였는데, 그러니까 한 번 옷 입고 나갔다 오면 그거 다 빨라 그거예요. 지금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정도로 겁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겁을 줬던 의료인들도 이제 2년 지나니까 자기들이 지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공포에 빠지면 안 되는데, 결국 뭐냐 하면 여러분들, 누가 이득을 보냐? 첫째, 제약업체를 포함한 의료인들이죠. 일단 주도권을 잡았고, 백신 개발 회사는 돈을 벌고, 그 다음에는 통치 세력입니다. 예. 국민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치 세력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속성인데, 어디서 희열을 느끼나 하면은 남이 하기 싫은 거를 시키는 데서 희열을 느껴요. 뭐냐? 여러분 군대 훈련소 가보세요. 그 조교나 교관이 시키는 거 보면 진짜 하기 싫은 것만 꼭 시키죠. 그 다음으로는 남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데서 희열을 느껴요. 거기서 자기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통치 세력,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고, 그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항시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공포에 빠지면 우리가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권력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고, 쉽게 말하면 그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권력자는 항상 그 가스라이팅 하기 쉬운 게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예, 어떤 위협을 강조하는 거죠. 그 뭐 어려운 예가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죠, 북한. 북한은 6.25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70년 넘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 미제국주의자하고 그 남조선 괴뢰도당이 우리를 먹으려고 그런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굶으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외부의 공포를 계속 주장을 하죠.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예, 집권하고 나서 유대인이 독일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다. 공산당 때문에 독일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독일 국민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죠. 예. 조지 오웰의 그 유명한 소설 1984, 1984 보면은 그 배경이 영사, 잉속이라 그러죠. 오세아니아의 일부분이죠.
오세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유라시아하고 계속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런던에 지금으로 치면 유라시아 미사일이 가끔 떨어진단 말이죠. 이거 봐라. 유라시아가 우리를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공포를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면서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유가 박탈당했느냐? 여러분, 박탈당했습니다. 예. 감염자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지만 자유가 엄청나게 박탈을 당한 거예요. 첫째는 통행과 이동의 자유가 박탈을 당한 거죠. 그죠? 예,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녀봐서 알겠지만은 내가 어디 가서 QR 코드 뭐 이런 걸 보여주거나 예전에는 썼죠, 종이에다가. 예. 결국은 나의 동선을 국가가 다 파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은 거기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동의 자유. 그 다음에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죠. 이거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라고 했을 적에 지난해 통계를 보면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전체 식당 매출이 약 20%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호텔 객실 판매율은 50% 미만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80% 정도, 70%나 80% 되는데 그것뿐입니까? 항공사, 여행업 완전히 쉬운 말로 작살이 났죠. 결국은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매출이 식당이 80% 수준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다가 800만 원 벌으면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뭐 괜찮은지 안 한지는 뭐 식당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매출이 20% 정도 감소했으면은 여러분들 그 식당 주인이 종업원 해고 안 시켰겠어요? 줄였겠죠. 그러면 그 종업원은 졸지의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다낭이라는 데는 한국 관광객 가지고 먹고 살았다 볼 수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뭐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길거리가 텅텅 비었고 거기 사시던 교민들도 버티다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셨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필리핀 한국 관광객이 자주 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세부 아닙니까? 세부도 교민들이 한 반 정도 귀국하셨습니다. 예. 아닌 말로 버티다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세부에 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줬대요. 그러니까 뭐 죽어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봉쇄 조치 또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경제는 급속히 위축이 되고 있는 거죠. 집회의 자유도 봉쇄하죠. 이것도 뭐 자기네하고 가까운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기관은 또 허용해줘요. 예. 종교 활동도 제대로 못하도록 하죠. 장례식도 그렇죠. 결혼식도 그렇죠. 교육 현장도 그렇죠. 다 파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행으로.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근데 공포에 질리다 보니까 이 비정상을 정상적인 거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건 큰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환자는 피해자입니다. 근데 코로나 환자가 이제 가해자로 인식되게 했어요. 우리가 불과 1, 2년 사이에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동료나 친척이 독감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뭐 몸살 고열로 고생하면 야 너 고생한다. 과일이라도 한 바구니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걸리면은 완전히 가해자야. 예.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회사는 코로나 걸려서 오면은 불이익을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인식이 삐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증상 감염자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는데 검사를 했더니 확진 판정이 나왔어. 그럼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자가격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의사가 말한 겁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은 사람들 몸속에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확진자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격리 다 시켜야 되느냐? 다른 사람하고 식중독 균 옮기지 못하게 밥도 따로 먹게 하고 그래야 되느냐? 이게 너무 과도한 공포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감기라고 하더라도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몸속에 들어왔는데 아무 증상 없이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앓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면역력이 강한 거죠. 몸에서 막아낸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확진자라고 해가지고 격리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국민들의 어떤 그 자가 면역력을 솔직히 말해서 개무시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유가 위축된다면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풍요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는 자유고 풍요는 풍요로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아유, 자유 좀 유보해도 뭐 풍요롭게 살면 되지. 아닙니다. 자유가 위축이 되면은 풍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례로 봐도 여러분들, 독재 국가는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뭐 또 예를 들면 북한 아닙니까? 몇백만이 굶어 죽어도 그 집권 세력은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김정일이는 뭐 꼬냑 먹고 기쁨저랑 놀고, 아들 김정은이는 꼬냑 먹고 스위스 치즈 먹고 아무 영향을 못 돼요. 국민들은 새끼를 걱정하고 있는데 풍요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소련도 마찬가지죠. 사회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국민 대부분은 못 살죠. 하지만 최고 상층부 당 간부들은 그 기준으로 봐서 잘 산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풍요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코로나 안 퍼지게 하려면 우리 자유 좀 유보할 수 있지. 그럼 우리 풍요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큰 그 후과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아직도 국민의 90%가 쓰레기통을 뒤지거든요. 몇 년 전에는 WHO에서 FAO 거기서 발표했잖아요. 국민의 평균 체중이 10%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10kg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집권 세력하고 그 집권 세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군부는 잘 삽니다. 굉장히 잘 살아요. 국민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독재를 하면 국민들이 빈곤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유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공포에 휩싸이면 안 되고, 자기가 자기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이 사태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백신 패스를 활용해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건 이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보시기 아깝다 하면 이 영상들을 다른 분들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의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우울할 수도 있고 또는 희망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에 더 이상 겁먹지 마시고 새해는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